이제 공통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딜라쇼가 경기 후반에서 만들어냈던 그 효율적인 레그 킥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 세 가지로 좀 압축이 되거든요. 전략 전술적으로 후반에 몰았다라는 의도가 하나 있고 지금 성경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중에 초반에는 그 이런 스텝과 상체 타격만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게 분명히 있고 또 하나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못 잡았다. 스텝을 초반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텝이 익숙해지고 난 뒤에 레그킥을 전개하고 싶었는데 초반에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스텝을 좀 희생하고 중후반으로 레그킥을 넘겼다라는 관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이 부분에서 어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크루즈가 다리를 초반에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중심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로우킥을 찰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3라운드까지는 크루즈가 체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본 거 박관원 선생님. 근데 크루즈가 지금 그러니까 딜라쇼 경기에서만 앞뒤 스텝을 한 게 아니라 원래 크루즈는 그렇죠. 앞뒤 스텝을 하잖아요. 그럼 딜라쇼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만약에 딜라쇼 코치라면 그건 당연히 연습을 계속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로우킥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걸 막상 또 연습을 했다 그래서 시합 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 사실 그 화면에서 바라보는 야구 선수의 투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0, 160을 던지는 투수가 있는데 그걸 연습하고 들어가고 머신으로 연습하고 들어가도 실제 선수가 던지는 공을 못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곽건호 선수의 그 예상에는 생각보다 그 스텝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것을 보고 느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상한 각도에서 이제 펀치가 날라오기 때문에 또 거기서 딜라쇼가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우킥 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제 생각에. 저는 그 크루즈에 투 각자 던지고 1, 2, 3 치고 들어가는 거 예술적이더라고요. 그거는 특허내야 돼요. 예. 그건 특허내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딜라쇼가 주특기인 바라우전에서 계속 보여줬던 앞으로 들어가면서 왼발 헤드킥 날리는 거 굉장히 그거를 집중적으로 또 연습하지 않을까. 크루즈가 원래 그게 맞기가 참 좋은 지금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앞뒤로 많이 흔들어주기 때문에 그거 연습을 계속 해서 분명히 그거를 노렸을 텐데 크루즈가 지금 그거를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 저 그 부분에 대해서 크루즈 정말 멋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는 많은 선수들과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시행착오는 이 몸에서 채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루즈 자체가 스텝이라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대를 갖다 때리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움직이는 상대를 때리면 상대가 이 초점이 안 맞춰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고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가드 내리고 펀치 들어오는 거 다 본단 말이에요. 네. 다 그 정도의 동체시력이 좋다고 하는 거는 킥이 날라와도 사각지에 들어와도 빨리빨리 캐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볼 때는 저는 뭐 세 분이 보실 때는 전 그것도 궁금한 것이 사실상 따로따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냥 유사하게 얘기를 합니다. 딜라쇼의 스텝도 현란하고 크루즈의 스텝도 현란하다. 아니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텝의 근본적인 느낌이 좀 다른 느낌도 좀 있거든요. 다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딜라쇼가 그러니까 딜라쇼의 지금 스텝 현란한 스텝을 가지고 와 대단하다 멋있다 뭐 그렇게 찬사를 보냈던 경기가 딱 바라우전 1, 2차전 그 두 경기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잖아요. 와 이거 완성된 스텝이다. 뭐 이건 지금 MMA 지금까지 타격적인 거에서 가장 완성된 거다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뭐 오늘 딜라쇼를 지지했지만 네. 오늘 조금 뽀록이 났죠. 그러니까 좀 드러났죠. 네. 뽀록이 나는 건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가 아니구나. 자,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되게 이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과연 딜라쇼가 지금 크루즈한테 그게 통할 것이냐, 그 스텝이 바라우전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 현란한 스텝이 통할 것이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별로 안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수의 스텝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박건호 선수가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기해 주셨는데 뭐 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뒤 스텝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들이 앞뒤 스텝 연습은 정말로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뭐 처음에 우리가 체육관에 딱 들어오면 먼저 배우는 게 앞뒤 스텝이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좌우 스텝인데 좌우 스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습한다고 그렇게 순식간에 몸에 익는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크루즈가 딜라쇼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러니까 좌우 스텝이 굉장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역 선수들 중에서 아마 그 정도의 스텝을 따라갈 수 있는 저는 MMA 선수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앞뒤 스텝은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는 좀 이런 말 좀 과장된 거지만 그래도 연습하면 될 수 있지만 이 좌우 스텝은 뭐 하루 이틀 뭐 몇 년을 연습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루즈는 타고났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오늘 제가 경기를 보니까는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딜라쇼가 바로가 되고 크루즈가 네네네. 딜라쇼가 됐어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네, 반대 성향인 네. 거예요. 어떤 원조가 더 맛있긴 맛있어요 보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딜라쇼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크루즈를 만나지 못했었던 그 순간을 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팬분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 스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서로 간에 굉장히 뛰어난 걸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그렇죠. 좌우를 흔드는 데의 그 스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도미닉 크루즈가 우리가 보지 못해서 잘 잊고 있었을 뿐이지 훨씬 더 유연하고 뛰어난 걸 가지고 있었다. 예. 이런 그렇죠. 판단을 네네. 말씀하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승패가 공격적인, 갈렸죠. 네, 집어넣는 타이밍도 좀 약간 달라졌고. 그리고 그 생피에르가 레슬링 되게 잘하잖아요. 네. MMA 레슬링 굉장히 잘하는데 그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상대의 타격을 갖다가 완전히 흡수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타격 들어올 그걸 갖다가 예견하거든요. 이번에는 원투 치고 들어오겠다. 그 치고 들어올 때 딱 앉으면서 바로 타이밍 태클을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레슬러들은 그 타이밍을 모르니까 상대가 타격 치고 들어온 타격을 모르니까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막 들어가니까는 힘들고 스위치 당하고 딱 그러는데 이번에 굉장히 그 크루즈가 좋았던 점은 제가 2라운드에서 딱 상대 타격 흐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세가 이제 왼 자세인데 오른 자세 딱 바꿔가지고 들어올 타임에 바로 타이밍 태클 하는데 냉정하구나. 시합 때. 그럴 때 보니까는 전체적인 상황을 읽고 있고 원래 크루즈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이랑 할 때는 그냥 이 오소독스에서 왼쪽 스트레이트 던지면서 들어간 태클 잘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상대 타이밍을 완전히 읽었다고 했을 때는 자세를 아예 바꿔요. 오른다리가 앞에 나와가지고 들어오는 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쉽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수 위였어요. 레슬링 부분에서. 근데 생각보다 후반전에 달라쇼가 그 레슬링 부분에서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네. 보이진 못하겠지만 태클 들어가면은 손 빼가지고 이 고비 비하인드라고 그래서 서로 거기서 막 빠져나온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선수 입장에서 볼까요? 제가 아까 스텝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했었고 지금 레슬링적인 측면도 자연스럽게 등장했는데 예. 박건원 선수가 봤을 때 이 두 선수의 스텝의 뭐 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상대로 만났을 때의 느낌은 분명히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가드를 좀 내리고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딜라쇼 같은 경우에는 가드를 바짝 올리면서 갔다 나오면서 계속 움직이는 스타일인데요. 네. 좌우로 움직이는 각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드를 올리고 있다 보면은 이 각도 자체가 작아지는데 네. 손을 내리고 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위험 요소가 많이 눈이, 있죠. 눈이 좋아야 돼요. 음. 그래야 안 위험 맞을 수 요소를 갖고 있고. 가야 되죠. 네. 그 부분에서 크루즈가 확실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체 시력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임팩트 있던 것들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흔들고 있는 와중에 방금 말씀하신 TJ 딜라쇼가 인스텝 이후에 그 바디나 이제 머리 쪽으로 올리는 키 들어왔을 때 그걸 아예 손으로 쳐내는 장면들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바라보는 시선이 네. 굉장히 넓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도미닉 크루즈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치가 뛰어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 승자는 크루즈로 마무리가 됐지만 딜라쇼가 잘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딜라쇼 네. 잘한 부분 많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딱 이렇게 꼽아서 얘기하자면 어쨌든 크루즈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거의 2년 넘게 거의 뭐 만 3년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그 전에 뭐 크루즈 하면 어쨌든 뭐 대단한 선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네. 딜라쇼가 그걸 판정까지 끌고 갔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뭐 앞에서 저는 아까 예상하기로는 뭐 앞부분에 딜라쇼가 헤드킥으로 뭐 딜라쇼가 크루즈를 뭐 케어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한순간적인 그 무빙 앞뒤 무빙했을 때 딜라쇼가 거기서 타이밍 잡아서 했을 때 경우고 그거는 그런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딜라쇼가 이 자체를 지금 크루즈를 5라운드까지 끌고 갔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뭐 딜라쇼가 이런 뭐 반복된 얘기지만 뭐 현란한 스텝을 보여준 게 딱 2차 그 두 번의 경기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크루즈라는 어마어마한 산하고 같이 부딪혔을 때 그걸 똑같이 자기가 뭐 바라오처럼 그렇게
그렇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보여주진 못했지만 5라운드까지 끌고 갔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선수라는 걸 증명해 준 거죠. 그거 하나만 보고로도. 네. 그리고 그거 자체만. 예, 좀 이 전문가들이 평가한 건 크루즈가 타격전에서 상대에 붙었을 때 치고 사각으로 빠진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사각으로 정말 특허죠. 예, 그럼 상대가 봤을 때는 때리려고 하면 없어져. 그럼 옆에서 측면에서 또 때리고 오고. 근데 이번에 달라쇼가 그걸 많이 막아냈어요. 잡아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과로 빠지면 또 가 있고 또 이쪽 빠지면 가 있고 그래서 크루즈의 어떤 그런 그 약간 그 긴장한 그런 부분들이 역력하더라고요. 네. 예, 거기에서 좀 더 몰아붙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반에는 그렇지만은 후반전에 갔을 때 오히려 또 들라셔도 레슬러니까는 레슬링을 갖다가 많이 개입해가지고 아까 그 4라운드에서 3라운드과 4라운드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케이지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상대의 체력을 갖다가 좀 소진시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딜라쇼가 체력이 훨씬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 레슬링 부분 쪽에서 좀 많이 상대 갖다 흔들어놨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전에 도미닉 크루즈를 만난 대부분의 상대들이 네. 도미닉 크루즈를 표현할 때 팬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령 같다. 그렇죠. 펀치도 예. 사실상 오늘도 웹장 연속에 나왔었는데 네. 저스텝 이후에 예. 지금 거의 킥이나 닿을 법한 거리에서 주먹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다든가 아예 네. 내가 놓쳐버린 상황에서 옆쪽으로 빠져있는 장면을 보면서 네. 도미닉 크루즈를 팬텀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TJ 딜라쇼가 지난 몇 개의 경기에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 둘이 붙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딜라쇼가 적어도 몇몇 장면에선 그 팬텀을 막아냈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네.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보여줬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몇 개의 장면 중에서 분명히 곽가나 선수를 흔들었던 장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딜라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기 위주로 많이 하는 스타일 같아요. 네. 기본기를 하면서 좌우를 다 잘 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뭐 특별히 둘 다 너무 멋있었지만 딜라쇼가 오늘 잘했던 거는 제 예상에는 오늘 좀 딜라쇼가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네. 딜라쇼가 바로 잘 일어나고 음. 레슬링 부분에서 체력적인 부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레슬링적인 부분에 덧붙이자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언더업 했을 때 이게 발목이나 오금 잡고 치고 나가는 태클이 굉장히 좋아요. 그 기술은 옛날 때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박장순 선수가 미국의 먼데이 선수를 맞이해가지고 그 기술로 써가지고 금메달 땄거든요. 네. 그래서 난 중압에서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예, 크루즈 선수에 대해서 그 정도로 타이밍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상체 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딱 봐도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힘이 굉장히 좋다. 그런 걸 느껴지는데 그런 그 중요한 우리가 중압에서 있어야 레슬링 태클을 갖다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딜라쇼가 많이 좀 버티고 그다음에 그 곽강원 선수가 얘기했듯이 또 설령 진짜 타이밍 태클 잡혀가지고 넘어져도 진짜 우리가 보이지 못할 정도의 그 빠른 움직임으로 바로 이렇게 예, 일어났을 때 좀 놀랐습니다. 제가 배워야 되는 네. 결과적으로 도미닉 크루즈는 응답하라 레슬링 버전으로 1991을 한번 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아주 멋진 장면들을 만들어줬다는 예.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네. 달라쇼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사각으로 빠지는 스텝 같은 게 굉장히 좋고 그냥 만약에 오소독스에서 사우스포로 바꾸는 스텝은 상대를 속이기 위한 스텝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소독스로 많이 싸웁니다. 네. 그리고 뭐 태클 들어가야 될 때는 뭐 사우스포로 하고. 근데 저는 딜라시가 너무 좋은 게 걔는 오소독스에서도 펀치 킥 기술이 굉장히 많고 사우스포에 들어가서도 자연스럽게 펀치 킥 기술이 굉장히 많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짧은 시간 안에 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좌우의 어떤 스탠스를 갖고 기술을 잘 쓸까? 그거는 이제 존존수 선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진짜 노력을 많이 한 선수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시합 때 잘 대비시키는구나. 그런 점들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 부분에서도 네. 오늘 크루즈가 많이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 네. 덧붙이자면요. 네. 그러니까 딜라쇼가 지금 굉장히 그 잘하는 부분 오소독스나 왼손잡이를 했을 때 제 밑에 그 바라오전에 보였던 그런 네. 멋있는 주먹 스킬들을
딜라시한테 오늘 조금 그게 더 많이 통했으면 예, 맞습니다. 정말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통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거의 없었습니다. 크루즈에 너무 후더기가 좋아가지고 네. 그게 조금이라도 통했으면 좀 더 편하게 갈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늘 그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크루즈의 좋은 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딜라쇼의 좋은 점을 말씀드려도 그만큼 준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좋은 경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판정 논란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네,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가 네. 또 생각하는 거는 딱 각광호 선수가 3라운드쯤에 레그킥으로 크루즈의 하체가 문제가 있다 딱 캐치하더라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판정했을 때 다리 보셨죠? 벌벌벌 떠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최악의 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5라운드 때까지 절대 티를 안 내요. 그런 어떤 정신력이라든가 이 포커페이스도 정말로 너무 좋고 챔피언감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제 예전에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도미닉 크루즈가 만약에 이기고 또 다쳐버리면 아유 그러니까요. 또 2년 쉬지 않나. 이년의 챔피언전 바보죠. 아까 그 댓글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챔피언 됐으니까 이제 3년 쉬겠네. 정말 이게 사실 이게 나왔던 내용인 게 2011년도부터 오늘 경기 바로 직전까지 하지만 어떻게 5년의 시간인데 경기 하나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닉 크루즈가 라이트, 패더, 벤텀을 다 뛰었습니다. 근데 라이트를 1년 뛰고 패더를 2년 뛰고 벤텀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뛰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제발 안 나왔으면 좋다.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네. 엊그저께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PXC 51에서 각각 선수가 이제 챔피언이 됐는데, 그렇죠. 네, 그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체육관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페스 체육관이라고 복싱으로 굉장히 유명한 체육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키오하기 전에 로페즈라는 사람이 필리핀 영웅이었다. 네. 두 체급이가 뭐 챔피언 출신이다라고 네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로페즈 그 형이 그 체육관을 하는데 그 형이 크루즈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복싱 같은 거 배울 때 자세라든가 진지함이라든가 그다음에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배운 부분도 뭐가 좋다고 하면 그냥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어떤 그런 마음, 어떤 그 열정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배우고 저도 높게 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딜라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네. 도미닉 크루즈 특히나 그 대단한 모습들에 대한 집중력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UFM 81 딜라쇼 대 크루즈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천기 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그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판정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때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기 누설은 매달 한 번씩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만 더 온다면 2주나 매주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